아 진짜 씨.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아 요즘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그치? 맞습니다. 저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분명 적게 자는 게 아닌데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좀 찌뿌둥하고. 참, 아침에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싫은 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뭔가 계속 피곤하다, 저녁이 될수록 뭔가 무기력하고 울적하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계절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겨울이 이제 특히 일조량이 줄잖아요. 네. 햇빛을 봐야지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수치가 올라가는데, 네. 그렇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요.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춥다고 막 그냥 따뜻한데 집 안에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밖에 그렇죠. 햇볕도 쬐고 맞아요.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겠네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 여러분들 움츠러 계시지 마시고 항상 햇빛도 쬐시고,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겨울에 마무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완벽하게 우리가 상식의 끝판왕이 되어볼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 잘 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세가 좋습니다. 예, 요즘 오늘 완전 퍼펙트 퀴즈란 무엇이다. 그리고 퀴즈를 맞추는 건 이런 거다. 맞습니다. 퍼펙트함이 무엇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저희가 감동 안겨드릴게요. 퀴즈 주세요! 주세요. 아, 쉬운 거 주세요. 오늘 진짜 우리 시청자분 오늘 감동시켜드려야 돼요. 할 수 있다. 쟤네들도 저렇게 잘 푸는데 우리가 못할 거냐. 이런 거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뒷부분 강의와 연결되는 와, 첫 문제입니다. 번째부터. 어허.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로운 줄임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세대죠. 이런 그들을 두고 언어 파괴인가 진화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문화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취향 존중은 취존, 생일 선물은 생선 등 단어뿐만 아니라 인사말이나 문장도 줄여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저치고와 주장미 각각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못 맞추면 안 되지.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니까. 맞습니다. 난 사실 X세대지. 오저치고 주장. 오저치고는 알고 있습니다, 형님. 알아? 네. 한번 써주세요. 오저치.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네. 오저치고는 쉽게 하는 말 같아. 네, 오저치고. 우리도 하는 말이 같고. 네. 주장미. 주장미. 아,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할 때 그렇지. 미. 무슨 뭐 퇴폐미 이런 백치미 것처럼 미. 할 때. 그 미구나.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이게. 그쵸? 미쳤다도 아니고 미안도 아니고 오저치고부터 일단 맞춰보자. 네. 하나, 둘, 셋. 오늘 저녁 치킨 고! 정답입니다. 오케이. 저는 맞았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주장미. 미방. 미리 보기. 미리 보기다. 미리 보기 맞죠? 미리 보기. 주인공 장면 미리 보기. 역시. 야, 너 유튜버니까. 아니라고요? 주요 장면 미리 보기. 주요 장면 미리 보기 정답입니다. 주장미. 역시. 살면서 제일 처음으로 쓰는 줄임말이 국산사자 같아요. 국산사자. 국산사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학교 다닐 때. 두문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속의 많은 악역 캐릭터들은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이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1996년 하이틴 슬래셔 호러 무비 스크림에 나오는 연쇄살인마는 유명 화가의 대표작의 인물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요. 스크림의 악역이 쓴 가면은 어떤 화가의 어떤 작품에 나온 인물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걸로 해주신다고 설마? 뭉크의 절규. 정답입니다. 깔끔하게 갑니다. 깔끔하게 갑니다. 저 의심했습니다, 두 기를. 나도. 그러니까 뭉크의 절규인데요 하고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뭉크의 동생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전혀 상상 못하는 거.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쉽게 줘도 난리야. 그치.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하게. 그러면 우리 정답을 알아도 네. 천천히 맞추자. 그리고 이제 조롱하는 식 답변 말고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만찬 뭐 이렇게. 그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바람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은 경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회계기나 출납기 등 은행 업무의 기계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시 미국 금융 일간지 아메리칸 뱅커에도 소개될 만큼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특별한 은행의 영업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성만을 위한 은행 영업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만을 위한 은행, 한국전쟁 후에. 저희가 들어봤을 만한 은행 이름은 전혀 아니고요. 그거 못 들어보면 어떻게 맞추죠? 한 번쯤 들어봤어야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정답. 이화은행. 오, 이화 학교가 여성들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가 들어가겠죠. 여자가 들어가고 이게 두 글자가 아니야. 네 글자예요. 여성은행. 야, 그러고 보니 우리 찬스가 있었어. 찬스 한번 쓸까요? 세 문제 남았는데.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가자, 나부터 갈게. 네. 오늘 운이 좋으시죠? 바로 나왔습니다. 촬영 감독 힌트. 빰빰. 저희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열쇠 따는데? 아, 저거네. 금고야. 정답, 여신금고. 여자금고. 여성금고. 아, 숙녀금고. 부녀금고. 숙녀금고 정답입니다. 너 숙녀금고 했냐? 네, 숙녀금고. 오케이. 숙녀금고. 우리은행은 1959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여성만을 위한 숙녀금고를 개설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사회적인 어떤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었겠네요. 지금 뭐 남녀 이런 거에 구분도 없지만 맞아요. 그때는 지금 몇 문제 맞췄지? 세 문제 세 문제 맞췄고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오케이, 찬수도 하나 있고. 네. 자, 네 문주.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최초의 자판기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인 헤론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헤론은 측량술과 입체 기하학의 저자로도 유명하지만 물의 힘으로 열고 닫히는 자동문, 초기 형태의 증기 터빈 등을 만든 발명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헤론이 만든 동전식 무인 판매기는 신전에 설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전? 무엇을 파는 기계였을까요?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정답 술. 신전이니까 정답이다. 신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쓰는 물건이겠죠. 신전이란 걸 굳이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요즘 뭐 그 설국열차처럼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돈 오면 해서 이렇게 꺼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물일 것 같습니다. 물. 깨끗한 성수. 깨끗한 성수. 성수 맞아요? 정답. 성수 정답입니다. 와! 나 자신에게 감동했어 지금. 진짜 신기. 너무 잘했어. 신기. 와, 물, 성수, 와 대박이다. 와, 성수대교. 기원전 21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 헤론이 저술한 기체학에 실려 있는 건데요. 동전이 떨어지고 그 동전의 무게만큼 마개가 열리면서 받치고 있던 접시가 기울게 되고요. 그 기울기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출구가 열려서 성수가 떨어지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갑시다. 문제 바꾸시지 마시고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찬스 미리 뽑자. 하나 남았으니까. 찬스에 따라서 문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하셨죠? 오케이. 뽑아. 그럼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미리 찬스. 리찬. 찰나 찬스. 3회.
문제 바꾸시면 안 됩니다. EU는 2019년 3월 유럽의회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가결했고 같은 해 6월 지침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기술 플랫폼 사업자들은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때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 일종의 저작권료로서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어떤 세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아니죠? 찰나 찬스가 있구나. 찰나 찬스 찰나 찬스 바로 쓰자.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 진짜로. 이거는 아예 안 보여. 두 글자 같은데? 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제 정답. 모르겠어. 찬스 망했어. 정답 이유세. 정답 뉴스세. 뉴스세. 그럼 뭐가 세? 포음세. 맞나 보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 이건 수렁이야 지금 수렁. 영어일게요. 영어일까요? 영어게요? 포음세랑 비슷하다고. 퍼음세. 퍼감세. 퍼날르는 걸 뭐라 그러지? 퍼듐세? 퍼줌세? 링크세. 링크세 정답입니다. 와우! 링크. 야, 이거 왜 못 맞췄을까? 나는? 링크. 프랑스에서는 EU 회원국 중 최초로 2019년 10월 24일 저작권 지침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예. 그러나 구글은 링크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 썸네일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빼고 제목과 링크만 서비스하겠다고 맞섰다라고 합니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글의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문제에 그대로 링크라는 말이 들어갔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신다. 네. 굳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야, 그래도 잘 풀었어. 맞아요. 이 잘 정도는 풀었어. 접근으로. 마지막에만 조금 헤맸지. 유럽 사람 아니니까 우리. 맞아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들, 이들과 기성세대는 전혀 다른 성향과 가치관으로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기성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밀레니얼 세대는 흔히 워라밸, 즉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시하고 개인적인 삶의 만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칼퇴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일과 사생활 모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인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기보다 오늘의 행복과 현실의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는 바로 인게이지먼트, 즉 직무 몰입도입니다. 인게이지먼트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특성을 따지며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건 아닐까 싶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홍은영 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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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을 모셔서 너무 좋은데요.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희를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요. 뭐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네. 여기 출연하느라 모르시나 봐요.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저희의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의 어떤 모자란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 나오셨거든요. 예. 어떤 거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네. 회사에서 쓰는 이제 직무 몰입도 이런 걸 말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요즘 젊은 그 층이 직원들의 아주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직장인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회사에 좀 즐겁게 몰입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밀레니얼 세대의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하시는 밀레니얼 세대.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면 우선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용어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 약혼 반지를 저희가 맞습니다. 인게이지먼트 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강하게 결속된 상태, 이런 걸 이제 뜻하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인사 조직에서 조직 관리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제 200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보통 직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직원 네, 네, 직원 네. 만족도,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일하는가. 그래서 즐거운 조직 만들기, GWP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건데, 그게 네. 한계가 하나 있는 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되게 만족해요.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다니기 편하고. 근데 일은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요. 별개일 수 그렇죠. 별개일 수 있죠. 나는 우리 회사 업무성과랑은 별개구나. 업무성과랑은 별개죠. 그런 경우 보셨어요? 이 친구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옆에 사람들 힘들어요. 상사들이 힘들어. 그럴 수도 있고. 방송국에도 그런 출연자들 많아요. 그렇습니까? 되게 행복하게 막 일하는데 예. 되게 잘 못하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 성과랑은 좀 다른 예,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한 개념으로 직원들도 만족해서 몰입해서 자기 일을 잘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단순했던 조사랑은 좀 다르네요. 차원이. 조금 더 조사가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성과랑의 연관성도 많이 조사를 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조사거든요. 그러고 보면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높은 상위 25%의 조직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들을 비교해 보면 최대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직률 면에서는 24% 이상 낮고요. 그리고 결근이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조직은 41% 이상 더 낮대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10% 이상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조직이 높고 생산성도 17% 이상. 절대적이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뭐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 자기 일을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회사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몰입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회사가 당연히 더 네, 좋은 성과를 네, 내겠죠. 네. 네.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냐면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fully engaged라고 해서 아주 이제 완전히 몰입된 직원들.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은 생산성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하죠.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하고. 예. 완전 우수 모범생. 어서 우주 모범생이 예, 어떻게 예.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 제일 윗단계. 윗단계. 예. 그리고 이제 중간은 partially engaged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engaged. 네. 이 직원들은 뭐 좋은 상태죠. 월급 받고 출근해서 할 일하고 퇴근하고. 피해 안 주고. 네, 피해도 안 나쁘지 주고 않고, 뭐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무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disengaged 또는 actively disengaged라고 해서 네. 몰입이 끊어진 직원들이 있어요. 이제 이 직원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또는 너무 싫어.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려는 다른 사람도 왜 맞아요. 뒷다리 잡는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회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의가 딱 끝나면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직원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인게이지먼트가 중간인 파셜리 인게이지 된 직원들은 뭐 별로 표정에 관찰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자리에 돌아와서 앉겠죠. 그런데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진 디스인게이지 된 직원들은 이제 흡연 장소로 이제 바로 가서 담배로 바로 맞아, 가서 맞아. 야 말이야 그 전에 저거 해봤는데 안 돼 그건 너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 족구난방 하자. 나는 그 풀이 되고 싶은데 이런 디스 이쪽에서 되게 나는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 영향을 받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건데요. 비율.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평균을 보면 풀리 인게이지된 직원이
3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네. 이고요. 그리고 파셜리로 인게이지된 직원,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한 50%에서 60% 사이에 보통 위치합니다. 그리고 디스인게이지된 직원, 네. 좀 관심이 필요한 분들은 한 20% 내외로 보통 조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10명이 그 보트에 노를 저어 가고 있으면 네. 두세 명은 열심히 졌고 한 5명 정도는 뭐 졌다가 말다가 경치도 좀 보다가 나머지 2명은 배에 막 구멍을 뚫고 있는 낚시하고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보면 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베이비부머 임원들 네. 그리고 X세대 관리자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팀원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렇네요. 되죠. 다 섞여 예.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다르고 네.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있고 맞아요. 뭐 관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직원들은 말이야 뭐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뭐 또 밀레니얼 세대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할 말 더 많죠. 예, 우리 관리자들은 고리타분하고 꼰대라고. 권위적이고 꼰대고 재미난 거는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러면 인게이지먼트 점수가 실제로 과학적인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얘들은 훨씬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풀리 인게이지드와 파셜리 인게이지드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풀리 인게이지드는 1, 2%가 낮게 나오는데 파셜리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선배가 남어 이러면 남고 오늘 야근 좀 하자 그러면 네 뭐 하고 회식하자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막 술 시중 다 들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인게이지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 밀레니얼 세대들이요 만약에 자신이 몰입해야 될 분명한 이유만 있으면 미친 듯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밀레니얼 세대들 보면 자기 이익과 관련 없지만 이슈가 있을 때 그 뭐 래퍼 염따였나요? 네, 네. 그 사람 뭐 티셔츠 팔아주는 거. 네. 근데 그 사실 그 티셔츠를 싸지가 않더라고요, 35,000원 결코. 예. 네. 그거보다 훨씬 싼 티셔츠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구매를 해준 게 지금 누구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해서 꽂히는 게 있으면 무섭게 몰입할 수 있는 세대란 거죠. 결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조직이 밀레니얼 세대가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떨 때에 조직의 충성도를 보이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그 이제 요소들이 중요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직속 상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허. 직속 상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밌는 거는 그 직속 상사들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과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면 상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뭐 밥도 같이 먹자 그러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개인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몰입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나 우리 상사 좋아한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역시나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뭐에 가깝냐면 직속 상사와의 신뢰는 좀 관계적인 측면에 가깝다면 네.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회사실? 회사의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윤리적인 것.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진에서 비용을 좀 비윤리적으로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돌아올 몫은 적은데 임원들은 뭐 고급차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어떤 일에 휘말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믿음이 확 떨어지고 일하는 게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인데 이것은 주로 그 일 자체라든가 그 회사의 브랜드 같은 데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유명 브랜드라든가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자부심이 생기겠죠.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맞아요. 얘기고 그거를 밀레니얼 세대의 입이 아닌 기성세대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와닿게 되네요. 뭐 숙제예요. 이게 쉽진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요식행위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를테면 정직을 뜻하는 말이 이제 honesty가 honesty. 있고 그죠 정직하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진정성을 뜻하잖아요. 진정성.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정직하다고 해서 뭐 거짓말 안 했어요. 그거는 그 순간 honesty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테그리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테그리티는 이 honest가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있어야 꼭 뭐 미주알 고주알 개인사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이 상사는 정직하고 그 정직함이 유지된다. 이 믿음을 주어야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도 아마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을 그 자동 판매기, 음료수 자판기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음료수 자동 판매기는요,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고 1,500원을 넣으면 1,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죠. 근데 사람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관리자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칭찬해줘라. 그러면 뭘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누구씨 요즘 고생 많지? 이거 좀 열심히 좀 해줘. 내 딴에는 진심 어리게 정말 칭찬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자동 판매기가 받아들이는구나. 아니거든요. 예. 그럼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재밌는 말을 메모를 해왔는데 네네. 한번 잠깐 최불암 해주세요. 시리즈 이런 거 안 아니죠? 재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미국의 마르사 와인만이라는 작가가 묘사한 말인데요. 이게 어떤 세대를 묘사한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놀랄 만큼 최신 유행에 민감하다. awesomely hip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힙하다. awesome. 예.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려는 자세는 부족하다 대신에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대학에 가려고 하며 심각할 정도로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를 표현한 말 같은데 1964년도에 베이비 부머들을 보면서 아, 요즘 세대 문제 많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네. 물론 지금 밀레니얼 세대만의 특징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지금 기생 세대들도 나도 한때는 위험한 세대였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그때의 관점으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과 전 소통할 때 아까 양쪽이 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손뼉이 마주치더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을 때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할 때 한 가지 단어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Why입니다. Why. 왜? Why? 왜라는 게 있어야 된다. 특히 회사에서 소통을 할 때는요. 예전에는 야 이거 상무님 이렇게 급한 자료니까 빨리 좀 해봐. 여기에 뭐 별 Y가 없죠. 기껏 해봐야 상무님이 원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런 방식의 소통은 원하지 않죠. 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왜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Y는 합리성에 대한 Y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처리돼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해달라. 합리성의 Y가 설득돼야 되고, 네. 두 번째 Y는 신뢰성에 대한 Y죠.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아무리 옳은 말도 그 사람 자체가 신뢰되지 않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성의 Y 그리고 신뢰성의 Y, 이 두 Y가 내가 저 사람에게 설득이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저는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서 이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뭐 1초라도 먼저 악수를 먼저 내미는 게 기성세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그 여유와 어른스러움이 저희가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돼서 또 마음가짐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서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게 사람의 성품과 그 어떤 그 세대의 특성을 잘 구분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항상.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먼저 악수를 쳐가지. 밀레니얼 세대. 이제 손땀 안 해서 내가 먼저 숙일게. 아니요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오늘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디로 보세요? 저기인가요?